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세종시 부동산은 전국 매스컴에서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아서 이것저것 궁금하여서 여쭤보시는 손님들이 많으십니다. 현재 세종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세종시 토지는 이미 많이 지가가 올라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진입을 하여야 되는 것이냐, 또는 세종시 상가는 상가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종시 상가를 진입하는 방법은, 또는 세종시에서의 상가는 답이 없는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다른 영상을 보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가장 마음에 드는 세종시 부동산을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 시점이니 매수 시점이니 또는 차트를 보면서 어려운 주식 용어를 공부하시기 전에 만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더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세종시가 마치 주식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식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 데이터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즉 우리는 세종시 투자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의 부동산에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화입니다. 시도별로 연간 변화인데요. 대략적으로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정도의 데이터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본 지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을 볼게요. 주식 차트처럼 오르내림이 있죠. 대도시권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서울 한번 찍어 보고요.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대구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시도 볼게요. 세종시 변화는 좀 크네요. 제가 이 대도시권들을 먼저 찍어보는 이유는 한번 일반 지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워보고요. 이번에는 그 도 단위의 지방을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변화의 추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뭔가 보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오르락 내리락 보기 좀 심하네요. 그리고 최근의 변화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평균에 비해서 대도시권들은 위쪽으로, 그리고 지방 부분들은 아래쪽에 그 지수 100을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아파트의 매매 지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본처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통계청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아파트는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인 것이죠.
그렇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구수하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앞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2030년 이후에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성이라는 것이죠. 옮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에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접어야 사람들은 거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즉 모이고자 하는 그런 곳에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인구들을 빼앗기는 곳은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과거의 일본의 어떤 전례를 보더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몰릴 만한 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곳은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런 곳은 도시권이겠죠. 또 광역도시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쪽 안에서도 역시 또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 살기 좋은 곳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낙후된 곳은 즉 구축이라고 하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어떤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이 그래프는 시도별로 2047년까지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국적인 분포도 그렇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도권의 인구 변화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물론 지방도 역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왜 유일하게 세종시만이 인구가 증가하느냐? 세종시는 국가적으로 계획된 도시이고, 앞으로 국가에서는 세종시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당근들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수도로 점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3, 4년 살아보고 난 결론은 세종시는 앞으로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질 뿐이지, 즉 호재들만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뿐이지 악재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들은 물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끔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미래적으로는 우상향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아파트 진입은 꺼리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는 인구 전반적인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도 필요한데요. 다른 데이터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그림은 2017년 대비 2047년의 연령별 인구 분포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30년 사이에 엄청난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 위에 전국에 대인 데이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에 세종시를 잠깐 볼까요? 세종시의 인구 분포는 2017년도에 전국과 비슷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2047년도는 전국 데이터랑 상당히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권 안 보여줬는데 다른 시도권은 전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종시만 좀 다른데, 세종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50대 분포가 그 고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 0세에서 20대 사이가 상당히 많은 분포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비교해서.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0, 50대 분포가 많다고 하는 건 생산 연령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활발하게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하나 0세에서 20세 사이에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많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쪽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과 앞으로 생산 가능성이 있는 인구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세종시 아파트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곡선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처럼 우상향이 분명하다는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토지는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지역별 지가 변동률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정도의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가 지수입니다. 자, 한번 전국 데이터부터 보시죠. 자, 아파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네, 토지는 우상향만 있습니다. 오르내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와 달리. 자, 서울 볼게요.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지가 변동률이 심하다는 거죠.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종을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더 급하죠. 그러니까 세종시의 토지는 상승 정도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전국적인 어떤 시도별 부풀을 다 한번 볼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모든 시도가 우상향이죠. 딱 한 군데, 제주도만 다릅니다. 제주도는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한 과거에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토지는 하방 강지성이 아주 강한 부동산입니다.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토지라고 하는 독특성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세종시의 토지는 되도록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전국의 토지가 다 그러하지만 즉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의 상승률은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수익률적으로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을 사야 되는 것인가요? 세종시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던져서 떨어지는 곳에 토지를 무조건 사라.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세종시의 토지 진입은 되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종시의 상가는 어떨까요? 자, 상가는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작년도 시도별 상가 공실률입니다. 저는 소규모 매장용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분기별로 어떻게 공실률이 있는지를 볼 텐데, 저는 서울하고 세종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실률입니다. 전국 데이터죠. 작년에 대략적으로 5%대의 전국 데이터가 있다가 점점 증가하네요.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쪽을 볼까요? 전국 데이터에 비해서 상반기는 낮다가 하반기 갈수록 점점 공실률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떨까요? 세종시는 상당히 심각하군요. 전국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보습니다. 10%에 넘게의 공실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종시는 한마디로 공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가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종시에서의 상가 접근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조건 세종시 상가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애초에 시색 차익보다는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실이 안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모 단지에 상가 분양이 있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인데요. 세종시에 이렇게 상가가 남아도는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 상가가 나갈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거의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그러한 상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1200세대에 단지 내 상가가 딱 11호실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단지 내 상가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입점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편의점, 그 다음에 마트 이런 거죠. 마트는 한 2칸 정도 보고 편의점 1칸 정도 보고, 보통 부동산이 300세대 하나씩 보니까 4개 정도의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보면 벌써 7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세탁소,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그 교습소 정도, 미술이나 이런 교습소 정도가 하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잔 마실 수 있는 치킨집 정도가 들어온다면, 여기 11개의 어떤 상가는 공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실 텐데, 요즘 상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경쟁 입찰에 된 금액을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호시에 대한 입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적으로 내정가 대비 낙찰가가 142%가 나오는데요. 1호실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낙찰률이 상당히 높고요. 1호실을 제외한다면 135에서 140 정도의 낙찰률을 보이는 거죠. 전용평수 12.25평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 정도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4억으로 잡고, 보수적으로 대출금 50 잡고요. 대출률 현재 3.3%로 잡으면 이 정도 규모면은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1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연수익률이 6.71%가 나옵니다. 요즘 상가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 세종시의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저희 사무소 근처에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온 물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옆쪽에 작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매매가가 4억 8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 공실입니다. 연수익을 따지면 1.77%. 자, 즉 이렇게 세종시는 지금 잘 찾아보시면 수익률이 높은 상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가만히 데이터를 따져보면 상당히 좋은 위치의 상가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 입찰에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연수익 8%를 보고 입찰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죠. 저희들보다 과감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8%를 보는 이유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상가들 중에는 8%대의 수익률을 보는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대를 놓고서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 하고 입찰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확실하다.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에 접근하시는데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토지는 어떤가요? 네, 세종시 토지는 무조건 사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국의 토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만 수익률로 바라보면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띠고 있는 세종시의 토지는 아주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상가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는 무엇보다도 공실률이 중요한데, 즉 판단을 해보셔서 이곳은 공실이 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수익률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타난다면 세종시 상가라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시간 세종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